안녕하십니까, 화면토 김대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필기를 합격하시고 이제 실무를 공부하실 텐데요. 자, 필기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론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좀 정리하시고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실무 때는요, 필기보다는 기출 영역이 좀 줄어들게 돼요. 다만 실무 때는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여러분들이 기술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두 문자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강의 중에 암기하는 요령을 알려드릴 텐데, 자, 필기하셨을 때 본인 나름대로 정리하셨던 게 있을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제 방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게 있다면 그 정리하신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제 방법이 더 좋다고 하면 제 거를 이제 차용해서 암기를 하시거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고 결국엔 뭐예요?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안 보고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재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직업 상담의 이해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담의 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생애 진로 과정 중 직업의 선택과 준비, 직업 생활과 적응, 은퇴기 등 생애 진로상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상담을 뭐라고 한다? 직업 상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생애라는 거 자체가 사실 진로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건 사실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직업 상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과를 갈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또 내가 적응할 건지 적응하지 않고 나올 것인지,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다 이것은 의사결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쌍가루 2번으로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직업 상담의 목적이 있는데, 자, 요것들은 보통 이제 학자들이 구분하거나 교재상에 이제 나와 있는 명칭일 뿐이에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느낌, 같은 뉘앙스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괜히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통합해서 묶어주시면 돼요. 자,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 보도록 할게요.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촉진시킨다. 자, 두 번째, 문제 해결을 돕는다. 세 번째,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킨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사결정 능력을 돕는다. 그리고 개인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여러분들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상담, 그리고 직업상담의 목표다. 자, 두 번째 직업상담의 목적 있습니다. 자, 직업상담의 목적은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는 기출됐던 문제고요. 그래서 보통은 세 가지 쓰라는 시험이 많이 나와요. 세 가지 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태까지 2000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된 문제들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보통 가장 많은 배점이 6점 배점이에요. 6점 배점. 6점 배점인데 세 가지가 제일 출제자위원회선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면 2점씩 배점하면 딱 6점이잖아요. 그죠? 6가지가 아닌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보통 세 가지가 많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 상담의 목적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좀 만들어 드릴게요. 잔명 과목을 이수했더니 의사 직업이 성장하네.
의사 직업이 성장하네. 보통은 이제 이 직업 상담 하다 보니까 의사 결정이 키워드라고 했죠.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여러분들 상담학 심리학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의사라는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의사 결정이에요. 의사 결정. 그래서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이 의사라는 직업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잔명 과목을 이수했더니 성장하게 되었네, 이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잠정적 진로를 잡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 상담의 목적이다. 기억이죠. 두 번째, 자, 개인의 직업적 목표를 명확히 또는 명백해 주는 게 바로 직업 상담의 목적이다. 자, 그다음에 이해죠. 이해. 어떤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해주는 것을 직업 상담의 목적이다. 그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래요. 겉으로 보이는 직업이 있지만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본연적인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싫어하는 직무를 해야 하기도 하고 또는 불편한 직업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그런 이해를 돕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진로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나는 이제 이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할 거야.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취업을 통해서 나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거야.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겠죠. 점진적인 계획들이요. 자, 그런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의식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결국에 성숙한 직업의식이 되겠죠. 성숙한. 그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성숙해진다는 거는 결국에 자신의 성장과 능력을 향상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세 번째, 기즈버스의 직업 상담의 목표. 또 나오네요. 기즈버스. 그래서 직업 상담의 목표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이제 학자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자 이름이 나오면 조금 눈여겨 봐 주시는 게 중요해요. 학자가 나오면 기출 가능성이 높다. 그죠? 출제위원들도 학자가 뭔가 주장했을 때 그걸 기반으로 출제하기가 부담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즈버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목표를 정하시오. 그랬더니 기즈버스가 예, 처결하겠습니다. 네,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처결했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직업 상담의 목표는 예언과 발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발달. 자, 예언과 발달에서요. 예언과 발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내담자의 무엇을 발달을 들여다보는데, 이 발달을 들여다본다라는 건 내담자의 특성의 발달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너 이거 잘하네. 너 이거 좋아하네. 넌 이 분야로 나가면 성공할 것 같아. 예언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몇 가지 공식 좀 알려드릴게요. 자, 집중.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2차 때는 안 보고 쓰셔야 돼요. 안 보고 쓰다 보니까 결국에 문장화 시켜야 돼요. 자, 여기까지요. 직업 상담의 목표를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면, 여기까지 쓰시면 정답 처리가 돼요. 근데 쓰고 설명하시오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 암기로 끝낼 수 있지만, 여기는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의 문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문장화 시킬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하시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영어의 삼형식을 기억을 해보세요. 영어의 삼형식 어떻게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식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바꿔요? 주어, 목적어, 동사, 끝. 서술어라고 할게요. 서술어, 동사는. 그러니까 자, 주어는 거의 90% 내담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2차 때는 내담자가 거의 주어예요. 주어. 그래서 내담자의 무엇을 발달을 들여다봄으로써 그의 직업적 성공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아주 좋은 정답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팁을 더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런데 조금 길게 쓰고 싶어요. 자, 여기서요. 보세요. 특성 나왔죠? 특성하면서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절대 원칙입니다. 특성. 자, 우리는 그 직업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특성들을 계속 많이 재요. 많이 재는데 이 특성은 우리가 이제 직업 선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김직업이네예요. 김직업. 성은 제가 그냥 임의로 붙인 겁니다. 김씨예요. 이름이 김씨고 이름이 직업. 자, 그런데 수많은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면서 학자를 세워봤는지 모르겠지만 50명이 넘어갑니다. 50명이 넘어간 학자들이 자,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게 있습니다. 뭐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개인의 특성 중에 가장 1순위는 흥미네. 아셨죠? 그러니까 첫째가 김흥미입니다. 둘째가 적성이, 셋째가요 성격이, 넷째가요 가치. 끝. 아셨죠? 그럼 특성하면 여러분들 문장화 시킬 때는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개인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 등. 아셨죠? 자동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무릎 칠 때 무릎을 망치로 탁 치면 자동 반사적으로 무릎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특성하면 흥미, 적성, 성격, 가치. 끝. 아셨죠?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담자의 발달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 즉 흥미, 적성, 성격, 가치 등을 살펴봄으로써 너는 이걸 잘하는구나. 너는 이거 정말 좋아하네. 너 공감 능력 뛰어나니까 직업 상담사면 성공할 거야. 예언. 끝. 정말 쉽죠? 여러분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해서 달달달달 외워봤자 여러분 불합격합니다.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키워드 잡아내신 다음에 여러분을 문장화시키는 그런 능력,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처입니다. 이건 처치와 자극입니다. 처치와 자극. 그러니까요. 예언을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너 그쪽으로 독려를 해야겠죠. 너 직업상담사 해봐. 너 대박 성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자극. 그런데 그 직업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 문제상의 문제에 대해서 처치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발달을 자극시켜주는데 그 직업인이 되려면 기술이나 지식 등을 습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이나 지식 습득에 대한 자극을 하여 준다. 그죠? 그러니까 야, 너 직업 상담사면 성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환멘토 쌤이 직업 상담학 정말 잘 가르친대. 그러니까 공부 한번 해봐. 이 얘기죠. 그죠? 자, 세 번째, 결함과 유능. 자,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요, 그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직업이 갖는 장점. 여러분 이력서 쓸 때 왜 장점과 단점을 왜 쓰겠어요? 그 직업에 성공할 수 있는 장점을 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능함을 어떻게 해요? 유능은 개발시켜주고, 그죠? 결함은 극복하거나 보완하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 상담의 목표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네 번째 이제 크라이스트의 직업 상담의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라이스트의 직업 상담의 목적은요, 직업의 선택,
의사결정의 기술, 개인의 능력 고양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직업 선택에서는 개인의 직업 목표를 명확히 해주고요. 의사결정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켜주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 고양은 성장이네요. 자신을 성장시켜주네요. 자, 이거 따로 암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죠? 뭐예요? 요거에서 뽑으면 되잖아요. 자, 크라이스트는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명의사로 성장했네. 명의사로 성장했네. 아셨죠? 크라이스트는 명의사로 성장했는데 이게 뭐다? 직업상담의 목적이다. 아셨죠? 자, 요령입니다. 요령. 공부는 전략이고 요령입니다. 쌍가루 3번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직업상담사의 이제 일반적인 자질인데요. 직업상담사의 일반적인 자질은 자, 요것도 제가 문장화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자질 내 자객 도덕 그러니까 나한테 자객이 있는데요. 자객이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자객일을 안 해요. 자, 첫 번째 내담자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이해.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내담자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이해는 존경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담자의 존경을 기본적으로 한다. 자, 두 번째 내담자와 마주할 때 자아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아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능력인데요. 결국에 이제 상담자 자체가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자격증 하나 없잖아. 취업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편견을 갖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내담자를 이제 이해하고 공감하고 존경할 때 객관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오빠가 되려고 한다든지 누나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라든지 직업상담사의 윤리에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내담자를 상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안 보고 세 가지 쓰시고 하게 되면 내자객 도덕이 딱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직업상담의 과정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의 과정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기출 보고 문제를 좀 만들어 왔는데 그거 가지고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직업상담사 실무 키워드 잡기. 제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키워드를 잡고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주어, 키워드 넣어서 목적어나 서술어를 작성하셔가지고 문장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기출 보건 문제 있으시죠? 보건 문제 2009년도에 나온 문제입니다. 직업상담의 과정 5단계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요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키워드라는 겁니다. 자, 키워드 관진 목 개 평. 물론 여러분은 필기 공부하실 때는 직업상담의 과정 굉장히 다양한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무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신 게 답안입니다. 암기하신 거 쓰셔서 그게 맞는 내용이면 답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과정 5단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는 공부량이 더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관계 형성이죠. 관계 형성. 자, 일단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친근감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 친근감, 즉 라포 형성인데 이 라포 형성이라는 건 신뢰감과 무엇?
친근감이 있어야 된다. 친근감. 자, 친근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뢰감의 라포죠. 라포. 여기 라포입니다. 라포. 그래서 여기 친근감을 쓰셔도 돼요. 상호 존중적인 뭐예요? 상호 존중적인 수용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뭐다? 라포 형성이다. 그래서 키워드 여러분 잡아주시면 돼요. 이 라포를 기억 못하시면 신뢰감과 친근감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진단 및 측정이에요. 측정. 자, 표준화된 진단이라는 것은 표준화된 심리 검사 도구를 활용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측정한다는 건 무엇을 측정한다고요? 아까 제가 공식 알려드렸죠? 직업인의 가문 특성을 통해서 표준화된 검사, 흥미 검사, 적성 검사, 성격 검사, 가치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 개인의 특성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성 바로 나왔네요. 직업인의 가문 바로 나와야죠. 흥미, 자동 발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적성, 성격 등 아셨죠?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여 자신에게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이다. 자, 세 번째, 목표 설정의 단계죠. 목표 설정의 단계입니다. 목표 설정의 단계는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뭐예요? 목표니까 목표죠. 그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보통은요, 목표는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잡아야 돼요. 내담자가 자기의 그 동기가 있어야 돼요. 내담자 동기가 없으면 어떻다? 상담은 무의미하죠. 그 다음에 개입, 상담자의 개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상담자가 개입을 하는데 중재하거나 처치하거나 자극하는 등 개입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상담의 개입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평가가 이루어지죠. 상담자의 무엇이 목표 달성을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떤 목표 달성이죠. 목표 달성. 그죠? 여기서는 중재죠. 중재. 개입이죠. 개입이나 중재가 상담 초기에 선정한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이다? 평가의 단계에 속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안 보고 여러분 언어로 풀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워드 뽑아가지고 써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내담자 직업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담자의 문제 유형 분류가 있는데 여러 명의 학자들의 문제 유형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 분류를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도대체 뭐냐? 요 얘기도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상담이라는 거는요. 상담이라는 건 내담자가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상담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상담이. 그러면 이 합리적이지 의사 결정이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발생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어떤 사고 영역에서 즉 심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얘기를 들어볼까요? 하나만. 내담자가 그래요. 자기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부분이 부족해요. 사실 인지와 정서가 합해져서 이걸 우리가 심리라고 하는데요. 이 심리를 통해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인지 영역에 뭔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동기만 가지고 있어요. 난 저걸 좋아해. 근데 정말 못해요. 음치인데 가수가 되고 싶어.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이럴 때 상담이 개입한다고요. 그럴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문제라고요. 문제. 아셨죠?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뭐예요? 특성을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재고 또 심리검사도 일종의 심리검사도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잰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결국에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진단이라고 하는데, 진단.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러죠. 아이고, 요번에 그냥 목 감기가 심하게 걸렸네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데가 다 아파요. 다른 데가. 코가 아파요. 코가 아픈데 목이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명이라도 치료는 물 건너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즉 상담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진단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요걸 강조한 게 이제 크라이스트라는 학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요. 윌리엄스는 문제를 암스는 문제를 변별 진단이라고 합니다. 변별 진단을 통해서 진단하고자 했다. 자, 윌리엄스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학자입니까? 특성과 요인을 기반으로 한 학자죠. 특성 요인. 그러니까 특성 이제 나오셔야죠. 흥미네, 적성이네, 성격이네. 즉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면서 문제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분한다라고 해서 변별 진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두 번째 유형인데 보딘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보딘. 조금 줄일게요. 이거. 두 번째 보딘. 자, 보딘은요. 인간의 문제를요. 얘는 정신욕동적 관점에서 속한 학자이기 때문에 심리적 원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갈등적 존재야. 아셨죠? 이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크라이스트. 자, 크라이스트는요. 굉장히 크라이티스죠. 크라이티스는 굉장히 영리한 학자예요. 그래서 이 선배님들의 이론을 쭉 보고 나서 포괄적으로 진단을 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 특성 요인, 얘는 프로이트의 정신 역동, 정신 분석학에 관한 이론, 그 다음에 얘는 포괄적인 이론에 의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고자 했다. 즉 상담은 진단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윌리엄스부터 볼게요. 윌리엄스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불진로. 첫 번째, 흥미와 적성 간의 차이에 의해서, 적성의 차이에 의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자신의 이제 진로 목표하고 부합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불확실한 선택이 있으나 그 확신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경우. 그다음에 진로 무선택. 진로를 선택하지 않거나 진로 의식조차도 없고요. 또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를 진로 무선택이라고 한다. 자, 보딘 같은 경우에 심리적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갈등적 존재라는 관점에서 시작한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다. 그 다음에요. 정보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다음에 확신의 결여 때문에 생긴다. 그다음에 진로 선택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기대와 나의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불안이 생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갈등적 존재, 인간은 불안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서 시작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 때는 이것들을 섞어 놓는데 여러분들 실무 때는 이게 아주 생각보다 쉬워요. 왜? 내가 정리한 대로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선택지에서 골라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확신의 결여하고 불확실한 선택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죠.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라이스트는요, 굉장히 영리한 학자예요. 제가 요 크라이스티스를 설명할 때 우리 백종원 씨를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원조보다 더 잘 파는 사람, 결국에 이 사람의 이제 특징이 그런데 원조들보다 어때요? 가장 좋은 거를 꺼내놓는 사람이에요. 결국에 선배님들의 이론을 쭉 봤더니 선배님들의 이론은 흥미하고 적성 간의 관계를 둔 것이구나. 그래서 얘가 정리한 게 뭐예요? 세 가지 변인을 꺼냈는데 적결현. 그래서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 세 가지를 뒀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적응형. 자, 선생님들 여기서 이거 조심하세요. 얘는 성이고 여긴 형이에요. 만약에 이걸 여기다 적으신다면 틀릴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적응형. 그 다음에 결정형은요. 우유, 부단형. 그 다음에 다재, 다능형. 그 다음에 현실형은요. 강압형. 그 다음에 비현실형. 그 다음 불충족형이 있죠. 불충족형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개념만 정리해드렸고 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출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유형 3명의 학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크라이티스는 아까 명의사로 성장했죠? 어디서요? 적십자에서요? 아니요. 적결현이라는 병원에서 명의사로 성장했네. 끝. 아셨죠? 공부는 전략적으로. 그래서 스토리를 계속 이어서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볼게요. 칠판 볼게요. 자,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직업 의사 결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결국에 진단이라는 얘기예요. 진단. 상담사로서 진단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해요? 흥어 불 질러 상담하고 나서 윌리엄슨이 흥어를 불에 구워 진로 소주에 마셨네. 아셨죠? 흥미와 적성의 차. 자, 키워드 볼까요? 뭐예요? 내담자는 흥미를 느끼는, 즉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어떤 선택? 선택을 말한다. 이게 바로 모순적인 선택을 의미한다.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문장은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사실 같은 맥락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합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어리석은 선택.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관계없는 무엇을 목표를 가지며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못해요. 이 분야에서 되게 못하는데 거기서 나는 최고로 나갈 거야. 이렇게 목표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래서요. 오해와 정보 결핍 등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작은 성공의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조그만 내 특성이 있다고 해서
나 저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어떤 저 직업을 하면 특권 의식을 갖는다든지 그런 직업에 이제 환상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 말 그대로 철딱선이 없는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불확실한 선택이죠. 불확실한 선택. 불확실한 선택은 뭡니까? 자기 이해 부족. 자기 이해 부족. 결국에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내 선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적성에 대한 불신도 선택에 확신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 그다음에 진로 무선택. 진로를 선택하지 않거나 진로에 대한 인식조차도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되나? 이런 인식도 없는 경우를 진로 무선택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보딘의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딘의 유형. 자, 보딘은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이죠. 그래서 심리적 원인이라고 얘기는 명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내정의 확진입니다. 확진. 그래서 자, 첫 번째 내적 갈등, 자아 갈등이죠. 뭐래요? 둘 이상의 자아 개념 간에,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인간은 갈등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심리적 갈등으로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가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보가 부족해서 진로에 관련된 정보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가지는 거다. 개인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즉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이다. 그 다음에 확신의 결여. 자, 잠정적인 진로 선택과 진로와 미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이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의 불안. 자신의 직업 선택 과정에서 타인이나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다. 그래서 갈등과 불안을 경험한다. 그래서 갈등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딘의 키워드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크라이티스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크라이티스는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에서 흥미와 적성 간의 변인 세 가지를 관련지에 분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흥미와 적성 간의 관계인데 그것들은 뭐다? 적결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적응성, 결정성, 그 다음에 현실성이라는 거죠. 현실성. 그래서 직업에 대한 적성의 변이로 적응성에는 무엇이 있다? 적응형과 부적응형이 있다. 그죠? 적응형은 뭐예요? 흥미와도 맞고 적성과도 맞는 일을 찾는 사람이죠. 부적응형은 흥미에 맞는 일도 없고 적성에 맞는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성은 직업 결정성의 변인으로 다재다능과, 그러니까 너무 다 잘하는 거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니까 결국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유부단은 뭐예요? 우유부단은 너는 적성하고 흥미하고 상관이 없어. 너는 네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야. 우유부단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우유부단이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현실성에서는 이제 비현실성이죠. 비현실성. 적성이 없는 유형을 말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그다음에 이제 불충족형은요.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긴 있는데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한참 미치지 못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로켓을 발사해야 될 사람이 말이에요. 그죠? 로켓을 진짜 ICBM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카이스트에 가서 근무해야 될 사람이 검단 로봇 만들면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도. 그죠? 자, 그다음에 강압형. 잘 하긴 하는데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나 타인의 요구 때문에 하게 되는 유형이 강압형이죠. 그죠? 다 이렇게 문제로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상담이 과연 뭐고, 직업 상담은
무엇이고 직업상담에서 진단이라는 것, 진단, 즉 문제를 밝혀내는 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